이것이 K문화다. 프랑스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엘드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생각하던 한국과는 다른 모습에 큰 충격을 받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연을 통해 알아볼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엘드릭 반다마르예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기자예요.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늘 사랑했어요. 한국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기대와 약간의 의심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이 엄격한 규칙이 많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차갑고 엄숙하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가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를 떠난 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른 아침 하늘은 부드러운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노트북, 튼튼한 펜, 그리고 작은 카메라를 챙겼어요. 여행의 매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가슴속에 설렘이 일었고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여러 나라를 방문해 본 적은 있었지만 한국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나라였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 저는 몇몇 다른 나라들을 다녀왔어요. 캐나다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과 분주한 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을 봤어요. 자유와 문화적 차이를 축하하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거리에서 약간의 혼란이 느껴졌어요. 시위 소리와 혼란에 지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활기차고 시끄러운 곳이었고 자유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넘쳐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다음으로 독일을 방문했어요. 독일에서는 구석구석 역사적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건물들, 거리들,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과거의 기억을 품고 있었어요. 베를린의 한 작은 카페에서 한 현지 남성이 자신의 걱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말에는 무게감이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슬픔이 보였어요. 독일은 질서 있는 나라였지만 너무 많은 이민자들로 인해 급격한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를 다녀왔어요. 싱가포르는 캐나다와 독일과는 달랐어요. 마치 잘 지켜진 요새 같았어요. 엄격한 규칙과 첨단 기술이 어디든지 있었어요. 도시는 깨끗하고 반짝였으며 거리들은 조용하고 안전했어요. 그러나 몇몇 현지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엄격한 규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주는 것 같았어요. 한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는 여기서 절대 제 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질서와 친절 사이의 균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한 후 저는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따뜻하고 환영하는 나라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국이 바로 그런 특별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궁금증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저는 한국으로 떠났어요. 서울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밝은 불빛과 친근한 얼굴들에 감탄했어요. 공항은 현대적이었고 모든 것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기대감과 가능성이 가득했어요. 터미널을 걸으며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느낌을 받았어요.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거리는 전에 본 적 없는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다채로운 간판, 분주한 시장, 그리고 가족들이 웃고 뛰노는 작은 공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와 근처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생동감이 있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모든 광경과 소리를 마음에 새겼어요. 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스마트 카메라와 첨단 기술을 보았고 도시가 현대 기술과 사람들의 따뜻함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지 감탄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약간 긴장했지만 금세 그 에너지와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의심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엄격한 규칙과 따뜻한 마음이 공존할 수 있는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 나라의 모든 구석구석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분주한 거리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채로운 건물들, 친근한 미소, 그리고 공기를 가득 채운 생생한 소리들을 글로 담았어요.
저는 희망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고 앞에 놓인 모험에 대한 기대감도 컸어요. 이 여정이 제 세계관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도 못한 질서와 따뜻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삶의 모습을 한국이 곧 보여줄 거예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저는 여러 나라들을 다녀오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방문한 곳마다 나름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캐나다였어요. 도착하자마자 이 나라가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었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풍경은 드넓은 공간과 키 큰 푸른 나무들로 가득했어요. 도시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다채로운 건물과 분주한 거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 언어가 오가며 마치 거대한 가족 모임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캐나다가 완벽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저녁 사람이 가득한 거리를 걷다가 사람들의 무리와 시위 현장을 보았어요. 많은 현지인들이 너무 많은 이주민들이 급격하게 도시로 들어오자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시가 너무 붐비고 시끄러워졌다고 느꼈어요. 시위대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그들의 불만이 컸어요. 그 장면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한 현지 주민께서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혼돈이 느껴져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 순간 사회에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캐나다 이후 저는 독일로 향했어요. 독일은 캐나다와는 매우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거리와 건물이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독일에서는 옛 건물과 현대적인 건물이 나란히 서 있는 거리를 걸어보았어요. 베를린의 한 작은 카페에서 한 현지 남성과 자리를 같이 하며 그의 걱정을 들었어요. 저희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문을 활짝 열었지만 이제는 전통이 위험에 빠진 느낌이에요. 라는 말을 조용히 해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걱정이 가득했고 그의 눈에서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 내내 여러 현지인들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존경과 슬픔이 뒤섞인 그런 시간이었어요. 독일은 풍부한 역사를 지녔지만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를 방문했어요. 싱가포르는 마치 잘 가꿔진 정원 같았어요. 도시는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으며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어요. 거리들은 언제나 깨끗했고 건물들은 햇빛 아래 반짝였어요. 눈길이 가는 곳마다 첨단 기술의 흔적이 보였어요. 대중교통은 빠르고 신뢰할 만했으며 스마트 가로등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저의 관심을 끌었어요.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도 완벽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몇몇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매일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한 노동자는 조용한 대화 중에 저는 오래 일하지만 여전히 외부인처럼 느껴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가 온전히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효율적이고 발전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남았어요. 이 세 나라에서 저는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자유가 지나치면 질서가 없어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독일에서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았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엄격한 규칙과 첨단 기술이 사람들에게 항상 행복이나 소속감을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을 품게 했어요. 엄격한 규칙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함과 환대를 보여줄 수 있는 나라는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한국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질문을 품고 저는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어요. 과연 한국이 엄격하면서도 다정다감한 나라가 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이 모든 곳을 떠나며 저는 열정적인 사람들과 극적인 사건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았어요. 각 나라는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제 생각 속에 메아리 쳤고 한국에 도착하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질서와 따뜻함이 어우러진 새로운 모험의 장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뭔가 달라진 공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궁금증을 안고 왔지만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제 의심은 서서히 사라졌어요. 여기 모든 것이 깔끔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예상치 못했던 부드러운 따뜻함이 있었어요. 공항을 나오자마자 밝은 네온사인 깨끗한 인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친절한 얼굴들이 눈에 띄었어요. 생동감과 에너지로 가득 찬 도시로 들어선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첫 발걸음을 내디뎠고 모든 색깔과 소리를 흠뻑 느꼈어요. 사람들의 수다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 그리고 근처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배경음악까지 모두가 저를 반겨주는 듯 했어요. 중심가 근처의 큰 공원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키 큰 푸른 나무들과 상쾌하고 깨끗한 공기, 그리고 아이들이 그네와 미끄럼틀에서 즐겁게 놀고 가족들이 피크닉 담요를 깔고 모여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공동체를 아끼고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며 다른 나라에서 보았던 혼란과는 확연히 다른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곧 저는 조르주 르블랑이라는 친절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조르주 씨는 프랑스에서 온 IT 전문가로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는 다정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로 저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잘 따르면 많은 기회가 생겨요. 사람들이 공정하고 서로 존중해줘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조르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오기 전 가지고 있던 엄격한 규칙에 대한 생각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의 엄격한 규칙들이 오히려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제게 깊은 인상을 주면서 엄격한 규칙이 꼭 따뜻함이나 자유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토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작은 동네 시장도 방문했어요. 시장은 다채로운 색채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상인들은 신나게 외치며 신선한 과일, 채소, 수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고 상인들의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고객들이 집에 온 듯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껏 맞이해 주셨어요. 시장 구석구석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몇몇 가판대는 오랫동안 자리 잡은 곳이었고 또 다른 곳은 새롭고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미래에 대한 꿈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지역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준이라는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해주지만 동시에 미래를 생각하게 해주는 나라예요.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요.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와 깊은 교감을 느꼈고 한국의 정신이 전통에 대한 존중과 발전을 향한 열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탐험을 계속하면서 저는 일상을 더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첨단 기술도 눈여겨보았어요. 거리에는 스마트 카메라와 디지털 간판이 있어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대중교통은 믿음직스럽게 운영되었고 택시와 버스도 마치 시계처럼 정각에 움직이는 듯 했어요. 모든 첨단 기술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한 안녕하세요와 미소로 서로를 맞이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한국만의 독특한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엄격한 규칙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나라, 그 균형은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전통, 기술, 그리고 진심이 담긴 지역. 사회의 지원이 어우러진 모습이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였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큰 영감을 받았어요. 한국은 규율과 따뜻함이 어우러져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강한 규칙과 환영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어요. 첫날의 경험 덕분에 저는 엄격한 규칙이 한 나라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지원하는 사회의 기초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아늑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어 오늘 본 모든 것들과 느낀 감정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친절한 얼굴들, 생기 넘치는 시장, 첨단 기술,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따뜻한 대화들을 글로 옮기며 앞으로 펼쳐질 많은 모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제가 방문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얼굴들과 신선한 이야기들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한나라의 진정한 마음은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어요. 현지인과 외국인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한국이 왜 특별한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작은 동네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건물은 소박하지만 활기찼고 벽에는 다채로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으며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내부에서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그들의 꿈과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어요. 먼저 민준이라는 어린 학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눈에는 희망이 반짝였고 한국은 기회의 땅이에요. 저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바라봐요. 매일매일 배우고 성장해요. 라고 말했어요. 민준이가 과학을 공부하며 공동체를 돕겠다는 계획을 설명할 때 그의 설렘이 느껴졌어요. 그의 말 덕분에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 오랫동안 커뮤니티에서 일해오신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모든 학생이 소중하며 교육이 더 나은 삶의 열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고 공정함을 믿어요. 인생이 힘들어도 저희는 함께 서서 서로를 도와드려요.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 덕분에 마치 한국의 비밀을 듣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비밀은 바로 단결 속에 있는 힘이었어요. 커뮤니티 센터를 나선 후 저는 분주한 거리 시장을 거닐었어요. 시장은 다채로운 가판대와 활기찬 대화로 가득했어요. 신선한 과일, 매콤한 간식, 그리고 수제 공예품을 파는 상인들을 보았고 공기는 잘 익은 사과와 갓 구운 빵의 달콤한 냄새로 가득했어요. 저는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가판대 앞에서 멈추었어요. 할머님께서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며 정성스레 만드신 떡볶이를 맛보라고 권해주셨어요. 이건 사랑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재료와 요리에는 정성과 전통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다시 조르주 르블랑 씨를 만났어요. 전에 만난 친절한 IT 전문가 조르주 씨는 저를 좋아하는 카페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곳은 큰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조르주 씨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일 때문에 여기로 왔어요. 처음엔 낯선 나라에서 살기가 걱정되었지만 곧 한국이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시니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의 진솔한 말씀이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엄격한 규칙 뒤에는 신뢰와 기회를 만들어주는 체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저는 도시 외곽의 한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그룹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지만 피곤함과 결연한 의지가 얼굴에 묻어 있었어요. 그중 리안이라는 한 분은 조용히 자신의 경험을 나누셨어요. 저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여기로 왔어요. 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엄격한 규칙의 무게도 느껴졌어요. 제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정해진 길만 잘 따르면 한국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믿어요. 리안 씨의 이야기는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각자의 길이 있고 어려움이 성장을 이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어요. 하루 종일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작은 보물처럼 모았어요. 한국은 단지 엄격한 규칙과 현대 기술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며 돌보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것을 배웠어요. 아이들, 선생님들, 상인들, 그리고 노동자들 모두가 한국 사회의 다채로운 직무를 엮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경험은 많은 규칙 속에서도 따뜻함과 지원이 꽃피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작은 방으로 걸어갔어요. 거리는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도시는 차분하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오늘 본 민준의 반짝이는 눈빛, 김 선생님의 다정한 말씀, 즐거운 시장의 소리, 조르주 씨의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리안 씨의 용감한 투쟁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모여 생동감과 희망,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이 넘치는 한국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과 더욱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이 나라의 진정한 정신은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에 있음을 깨달았거든요. 그들의 목소리는 맑고 정직해서 한국이 특별한 이유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다음 날과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이야기를 기대하며 희망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날들이 지날수록 저는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매 경험과 대화가 모여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엄격한 규칙의 나라가 아니라 희망과 창의성 그리고 기회가 가득한 땅임을 느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서울의 큰 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공원에는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이 신나게 놀며 어르신들이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드러운 웃음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매끄러운 돌길을 걸으며 저는 깊은 평화와 소속감을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은 공동체와 함께함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저는 큰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태양의 온기뿐 아니라 이곳의 정취까지 온전히 느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번 복잡한 동네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에 참여했어요. 거리에는 다채로운 현수막과 반짝이는 불빛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음악이 흘러나오며 사람들이 전통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했어요. 저도 초대받아 함께 춤을 추게 되었는데 처음엔 약간 긴장했지만 현지인들의 친근한 미소 덕분에 금세 편안해졌어요. 모두가 박수를 치고 응원해주면서 기쁨과 단합의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그 순간 한국은 단순한 축제조차도 삶과 공동체를 기념하는 강렬한 축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오후에는 현대식 건물에 자리한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미래 계획에 관한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젊은 연구원 하나를 만났는데 그녀는 자신의 꿈을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는 과거에서 배웠고 지금은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결연함이 반짝였고 단합과 발전의 힘을 진심으로 믿는 모습이었어요. 하나 씨는 과거의 어려움과 한국 사람들이 서로의 힘이 되어 극복해 온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녀의 열정과 헌신에 큰 영감을 받았어요. 커뮤니티 센터를 떠난 후 저는 전통이 깃든 동네를 한적하게 걸어보았어요. 좁은 골목에는 정성껏 관리된 옛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아름다운 건축물 속에서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웃들이 밖에서 담소를 나누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도 들렸어요. 한 어르신께서 집 앞 문턱에 앉아 따뜻한 미소와 고개 끄덕임으로 인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것은 모든 나라가 고난을 겪지만 사람들의 정신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 지역 학교에서 열린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강연에 참석했어요. 이강 선생님께서 학생들 앞에 서서 크게 꿈꾸고 함께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꿈도 너무 크지 않다고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라고 하시자 학생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 빛났어요. 강당 안의 에너지를 느끼며 이 젊은 마음들이 어떠한 도전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는 희망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해가 저물자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다시 걸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땅 위의 별처럼 반짝였고 모든 구석구석이 생동감 있게 뛰고 있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금까지 본 모든 것과 들은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도전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공정함, 노력,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공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적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오늘의 모든 이야기, 미소, 그리고 희망의 순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생기 넘치는 공원, 기쁨이 가득한 축제, 결연한 젊은 얼굴들,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말씀, 그리고 모두가 따뜻하게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들을 글로 남겼어요. 엄격한 규칙 속에서도 관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 한국, 그리고 그 균형이 약속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도전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희망과 결연한 의지가 길을 밝혀준다는 것을 이 나라가 보여주었어요. 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함께 꿈꾸고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마음과 기대감을 품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발견한 새로운 희망이었고 제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